깜이라고 해. 난 개운이야. 안녕, 나는 시쯔야. 오늘은 우리가 종이달과 차정숙 드라마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려지는 귀여운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종이달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정숙 얘기할 때 또 차정숙 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차정숙 러버. 부담되네. 우리에게 우리한테 차정숙을 차정숙. 전도한. 그렇지, 그치. 그렇지. 뭐 제일 먼저 보기 시작한 써니 조금 이따 합류하기로 했고 일단 종이달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근황 토크랑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우리는 항상 바로 시작하니까요. 네. 아, 그만 궁금한데. 이러면서. 개운이 근황 뭐 공유할 거 있어? 요새 무슨 드라마 보는지 궁금한데. 이러면서. 야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 근데 나중에 우리 얘기해보자. 요즘에 보는 거 저는 종이달이랑 차정숙만 봤어요. 그래요? 왜 킹메이커. 브리저튼도 봤잖아요. 그쵸. 브리저튼도 보고 그래요. 킹메이커도 은근 보고 많아요. 사실 틈틈이 예능도 뭐 봤겠고. 꼬꼬모도 계속 보고 보는 건 계속 보죠. 근데 뭔가 음. 인상을 준 드라마는 맞아. 종이달과 차정숙. 근데 사실 여기다 브리저튼을 엮어도 그러니까. 돼. 그런- 브리저튼 그래? 외전 엮어도 돼. 이것도 되게 거기가 연결되는 얘기. 그 여성과 흑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 그리고 맞아, 아니다. 그렇구나. 퀴어까지. 그러니까 약간 음.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퀴어? 해야 되나? 그러네. 맞아. 그래서 우리 나도 비슷한 브리저트는 생각을 조만간 한번 했는데 해야겠네.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 또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 내용이. 그래요. 그럼 오늘은 종이달과 차정숙만. 그러면 일단 종이달 드라마를 살짝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쭈님 요약 좀 해. 요약 좀. 요약 생각해 본 적은 없으나 명료하게.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평범한 주부가 음. 갑자기 그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은행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은행에서부터 삶이 확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포인트로 인해 달라지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흔드는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은행원으로서 횡령, 돈을 횡령하면서 이제 삶이 확 변화하는 거지. 그 이야기들이 쭉 풀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결론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우리는 이제 그쵸, 항상 스포. 스포가 있으니까요. 스포 원치 않으시면은 다들 보고 다시 네. 들으러 와 주시고요. 네. 네. 스포가 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 자체가 스포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스포의 정의가 나는 항상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아예 이 설정 자체를 모르고 보기를 원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그래. 정말 알고 반전 보는 사람도 포인트만을 스포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끝까지 그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결국은 파국으로 모두가 치닫는 그런 이야기지. 근데 이 주인공 인물이 너무 마음에 막 이렇게 공감도 되고 되게 울림이 있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 이 주인공이 뭐 했던 행위나 뭐 이런 부정행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뭔가 공감을 되게 귀여운 여성들이 공감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 진짜. 그럼 개운이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화한테 공감이 갔어? 제일 먼저는 되게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부당한 거에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죽이면서 살았던 그냥 평범한 그 귀여운 여성이었는데 이제 뭐 부당함에 이제 자기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뭐 이러면서 뭐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그렇고 그게 경력 단절,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려고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시쭈는 어떤 부분에서 이화한테 공감이 갔어? 공감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일단 안타까움이 난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숨죽여서 살고 자기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다 맞춰주고 솔직히 그거를 완벽히 벗어난 건 나는 거의 엔딩쯤 돼서라고 생각하거든. 그 중에도 계속 남편의 그 부당함을 그냥 참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 답답했는데 어쨌든 결말에 가서는 통쾌하게 어떻게 보면 복수를 했어. 그치? 자기한테 돈을 쓴 거를 가계부처럼 자기 엄마 아빠 아파서 병원비 냈던 것까지 막 다 기재해놨잖아 남편이. 그걸 다 기재해놓은 걸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 얘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화가 어쨌든 바람난 남자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남편의 느낌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자기의 삶의 태도라든지 좋아하는 남성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남편은 그 이화의 취향이 아니야. 유이화의. 근데 결혼을 한 건 어쨌든 형편이 어려워졌었고 엄마 아빠의 병원비를 대주고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잖아. 자세한 내막은 안 나오지만 그걸 봤을 때 거의 팔려가다시피 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행동에 맞춰주고 물 떠주고 뭐 해주고 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 횡령한 돈으로 남편한테 시원하게 그 돈을 돌려주고 그러고서 떠났을 때 그때는 되게 통쾌했어. 그리고 이제 최기현이 마지막에 그걸 보고 막 괴로워할 때 뭔가 맞아. 굉장히 통쾌하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답답함과 통쾌함을 다 느꼈지. 드라마에서. 근데 나는 이화가 그러니까 음. 집에 어떤 빚을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살짝 얘기하면 최기현이 이화는 원래 할아버지가 예술가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왜 여기에 나오는 선영이라고 왜 그 제국이랑 선영 부부가 나오잖아. 나는 선영이의 대사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게 진짜 많았다고 생각이 맞아. 드는데 맞아. 뭐 제국이 남편이 아니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돈을 주면서 여기서 굳이 살아야 되냐 그냥 좀 지방으로 가서 좀 더 여유롭게.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 꼭 가운데 도심 뭐 우리 말하면 강남 한복판에 살 필요 없이 좀 더 벗어나서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냐 했더니 선영이가 하는 말이 여기에 이런 문화는 몸에 배는 거는 나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애한테 이런 문화를 심어주고 싶다라는 게 되게 컸잖아. 근데 이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맞아. 그리고 예술이라든지 이런 기품이 그냥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지. 선영이가 말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버지 사업으로 망하면서 최기현이 그 집의 운전기사의 아들이었나? 근데 맞아.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을 모으면서 이 빚을 갚아주고 이화랑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나는 이화는 사실 그런 돈 때문에 이 남편한테 내가 빚을 졌구나라는 생각으로 잘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으니까 뭐 돈을 갚아준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우리 귀여운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그러듯이 내가 잘해주고 싶고 여기에 맞춰서 뭔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장부에서 충격을 받은 거는 남편한테는 그저 이게 모든 것들이 자꾸 돈으로 이어지니까 비즈니스지 그 사람한테는. 자기를 마치 돈을 투자한 대상.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썼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 정도로 맞춰야 되는 복종해야 걸 돼 거의. 그치, 너무 진짜. 당연하게 하니까 맞아. 이제 거기에서 현타가 오는 거지 계속 이화는. 그치. 처음에 이제 어쨌든 임신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자기만 임신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이 거기에 이제 호응하지 않잖아. 거기서 계속 지쳐가던 중에 남편이 그 면모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어쨌든 맞아. 잘 지내려고 했던 거는 맞는데 그 처음에 결혼 자체도 애정보다는 뭔가 그런 조건에 의한 거였기 그치. 때문에 더 이제 답답한 거지. 꼭 저렇게 해서 저렇게 결혼을 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능한 일일까? 근데 이화의 캐릭터 자체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약간
중고등학교 때 가을이랑 선영이 맞아, 맞아. 친구들이랑 음. 어울릴 때도 그 캐릭터가 약간 나오잖아. 맞아. 되게 뭔가 수능적이고 맞아. 뭐든지 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음.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남편한테도 그냥 그렇게 그게 그냥 그렇게 성격대로 그냥 나왔던 것 같아. 그렇게 뭐 조건적인 결혼을 했지만 답답했어. 맞춰주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화랑 기현이는 보면은, 그러니까 최기현은 기현이라고 하기 싫다. 최기현은 야, 최기현도 아니야. 이 최기현 그 자식은. 작자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연기 진짜 잘했어, 그지? 맞아. 근데 밉게. 이 둘의 캐릭터가 나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그려졌지만 모든 부부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모습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자들은 집에서 나는 이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남편들은 나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아무래도 돈에 조금 더 가치를 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새 마치 부하 직원을 부리듯이 뭔가 약간은 무시를 하게 되고 그 무시받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려졌을 뿐이지 나는 또 현실에서도 많이 주변 친구들이나 부부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인 것 같아. 그치. 맞아. 내가 벌어오니까 당신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원할 때 항상 집에 있어야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할 때 거기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어떤 좋은 마음이 남편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질 때 현타가 오는 것처럼 이화는 그게 굉장히 세게 온 거지. 근데 어쨌든 결국은 돈을 쫓지 않았던 이화는 돈을 쫓게 됐고, 돈을 쫓던 남편은 돈보다는 이화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의 그 자세라든지 그 부자의 문화를 쫓게 되잖아. 그런 이렇게 상반되게 가는 것도 재밌었어. 맞아. 처음에 이화는 그냥 자기의 그 고고함을 유지하고 살다가 어쨌든 돈에 쫓기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 그게 이제 남자를 만나면서 그 남자를 서포트 해주려다 보니까 돈이 점점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돈을 쫓으면서 막 일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된 거고, 남자는 오히려 돈을 쫓아서 회사를 다니고 그 성공하고 싶어서 부사장을 따라다니는데, 그 부사장이 하는 그 부자의 행태들, 그거를 또 부러워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따라하잖아. 흉내내지. 흉내내고 따라하고 말투 계속 유치하지 않아? 연습하고 그 진짜. 토마토가 뭐지? 크기가 다 다르다며. 맞아, 맞아. 딸기가 사이즈가 딸기. 다르니까 약간 모르는 토마토가 거 아니라 딸기. 보고 그거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니까. 그러고 나 그 그거 너무 다음에 그 싫었어. 주사 맞으러 가서 주사 한 대 놔줘봐 나 좀 자게 그래, 푹 그래, 잘래 그래. 그거 막 따라하는데 진짜 맞아. 유치하기 짝이 진짜. 없는 거야 정말. 그게 진짜. 부자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어이가 없으면서 유치하면서. 그러니까 그 비교 대목에서 무얼 하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나는 이화가 그렇게 어, 된 거는 어, 이화의 욕심에서라기보다 나한테 이화가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계속 이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화의 의지가 중간에 분명히 그 나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세상에서도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돈이라는 기준으로 뭐 화장품을 사러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고 그렇지. 뭐 남편한테는 계속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내가 한번 가져줄게 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화 안에 있던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근데 남편은 사실 그걸 그냥 계속해서 꿈꿔왔던 거지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 부자의 문화 안에 속하고 싶어 하는 그 그렇지, 욕구가 그렇지. 점점 커지는 게 보였던 것 같아. 그 대목들이 재밌었어. 유치하고 인간이 약간 저렇게 유치한 걸 모르고 저 안에 속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상하고 유치한지를 모르는구나. 그게 너무 웃겼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화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는 어떤 자기 줏대가 있고 뭔가 그런 게 틀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왜 여기 휘쓸리는 그런
유약한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화 자체가 순응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워낙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잘 휩쓸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남편한테 그런 자극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나는 또 웃겼던 게 윤민지한테 자기가 막 다 퍼주려고 하다가 남편이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돈을 주는 게 좀 맞아. 아까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느끼잖아요. 얼마가 유화가. 들었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대목은 그거 같았어. 그러니까 아깝다기보다는 얘가 너무 물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내가 있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횡령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게 다 커버될 줄 알았는데 모자르네. 그걸 더 횡령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그 그치, 마음이 너무 액수를 체크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맞아. 그랬던 것 근데 같아. 왜 그게 약간 나는 남편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쓰는데 제가 저걸 몰라주네라는 마음. 그러니까 돈으로 이 관계에서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원래 남편이 이화한테 했던 것처럼 자기도 윤민지한테 어느새 그러고 있다는 게 나는 야, 그 모범 택시 탈 때 그러지 않았냐? 그냥 얘가 맞아. 아무렇지도 않게 모범 택시를 타는 일반이랑 식으로. 모범 세워져 있는데 모범으로 갈 때. 자기 맞아. 혼자 있을 땐 일반 택시 탔잖아, 유희아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모범을 타네. 그때 약간 현타 왔을 것 같아. 이 자식이 돈 귀한 줄을 모르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 전부터 뭐 룸서비스 막 시키고 그지. 그다음에 뭐 그 복사가 얼마가 그러니까 인세가 얼마가 들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은 근데 윤민재가 누구냐면 그 이화 바람 피는 주인공이랑 대상. 바람 피는 대상이잖아. 음. 근데 완전 그 남편이랑 극과 극인 게 돈에 대해서 이 문화를 전혀 몰랐던 윤민재와 그 문화를 되게 동경하면서 쫓아가고 싶은 최기현과 양쪽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 윤민재는 막 계속 그 얘기하잖아. 뭐 이게 호텔 값에 다 룸서비스 포함인 줄 알았어요. 프린터비는 다 당연히 공짜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모르고 있던 그렇지. 완전히 평범한 그냥 진짜 뭐랄까 그런 서민의 그 삶을 살던 사람이니까 완전 극과 극의 캐릭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민민재한테 끌렸었던 거잖아. 그런 그치. 전혀 소박함?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 근데 마지막에는 맞아. 자기 목에 흉터 난다고 그 레이저. 다 커튼 치고 불 켜라고 이 맞아. 대목에서 이제 얘가 완전히 변화했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됐고 나는 거기서 정말 진짜 너무 오만정 다 떨어졌지 윤민지한테.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화가 너무 달라서 사랑했던 이 남자가 어느새 남편이랑 닮아 있잖아. 맞아. 그 위치쯤 가면 그런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태도가 그렇게 당연히 바뀌는 건가라는 현타가 왔을 것 같은 거야, 이화한테. 그리고 사실은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그 상 받게 되고 데뷔하게 된 그 시나리오가 어쨌든 이화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화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데서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안 좋아하게 되고 마음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책감도 느낄 수 있어. 당연히 유부녀인 여자를 만났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자기가 이런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게 다 이 여자 덕분인데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더 많이 인기 있고 돈 많은 여자한테 현혹되고 막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분노심이 일는 거야 나는. 대망독한 놈. 그러니까 계속 좋아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고마움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게 또 너무 현실적인 게 너무 화났어 나는. 그러니까 이화는 너무 생색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렇지. 너무 호의가 계속되면 진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퍼주나 보다.
저 이 정도의 자식아, 그거 다 부자구나. 은행에서 횡령한 거야. 내가 너 위해서 목숨 내놓고서 약간 돈을 했는데, 어, 아우, 열받아. 그러니까 이화는 좀 생색을 많이 냈어야 되는데 워낙에 그렇지 못한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야, 난 그게 생색 안타까워. 냈으면 민재가 더 안 좋아했을 거야. 생색 냈으면 애 시당초 땡이야, 땡. 그럴까봐 겁이 좀이라고요. 나네. 아, 그렇기도 하지. 왜냐면 제가 나의 부에 의해서도 마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베풀어주는 이것들이 좋아서 나를 계속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그런 말도 못 할 것 같아. 아니면 또 뭐 최기환이 그 돈으로 인한 생색을 냈던 거에 좀 되게 이골이 나 있는 상태인데 어. 자기가 그치, 똑같이 그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나는 윤민재 캐릭터마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였냐면 여기 나온 그 주요 인물들이 다 돈에 대해서 이 돈으로 인해서 맞아.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다 보여주었던 드라마인 맞아. 것 같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 이런 돈이었지. 그래 이 핵심이. 돈으로 인해서 전부 다 사실 맞아. 친구들도 류가을도 강선영도 다 이 돈이 있으면 맞아. 막 이런 욕심도 생기고 막 명예도 갖고 싶고 또 민재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갖고 이화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돈을 이렇게 돈을 한 것 같아. 쫓아서 주변 환경이 변화한 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사람 돈을 때문에 쫓게 돈을 된 쫓는 이렇게 맞아. 됐다는 면이 다르다는 그렇지. 거지.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다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느낀 게 좀 맞아.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또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그 제국이랑 선영 부부가 진짜 세상 현실적인 거야. 그치. 맞아. 그들이 제일 나눴던 우리 대화가 완전 나랑 남편이 나눴던 대화인 경우도 많고 진짜 너무 현실적이라서 와 이렇게까지 그린다고 막 놀라웠어.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선영이가 그러니까 제국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선영이한테. 너 우리가 이 정도냐?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요. 너 이렇게 막 악에 받쳐서 아끼고 살듯이 맞아. 뷔페에서 남은 음식 싸오고 누가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옷 주워다가 꿰매 입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선영이가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이 각자 집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물려받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선영이가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건 다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바로 돌아가시면 그거는 차라리 행운이다 이러면서 오래 투병 생활을 하시면 그건 다 누가 책임지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제국이처럼 나이브하게 나는 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선영이는 항상 미래를 거기까지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마다 진짜 그 동네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치. 부자처럼 보이는 건 중요해서 친구 옷을 빌려서 모임에 나가고 인스타 같은 거에서 돈 벌려고 친구들 그래. 명품 가방이랑 명품 찻잔 들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걸 다 놓고 그냥 내려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제국이처럼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미래까지 뭐 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치밀함은 없는 거고. 그 두 캐릭터가 뭔가 굉장히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그래 맞아. 맞아. 진짜 아, 연기를 너무 잘해. 맞아. 특히 그 선영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잘했어 여기 나온 사람들. 진짜. 아, 그치. 유선도 너무 잘하고. 맞아. 류가을. 류가을. 되게 그 캐릭터에 되게 찰떡으로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은 맞아. 그런 기분이 들더라. 그리고 그 성시은의 지금 현재 와이프, 그러니까 류가을의 전 남편의 현 구세주. 와이프와의 관계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딸을 자기가 두고 나온 딸을 진짜 친엄마처럼 키워주는 거에 엄청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치.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 야, 전처와 그것도 현처가.
그것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계모는 나쁘고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계모는 나쁘고 이런 거에 이미지에 너무 맞아. 우리가 프레임 씌워져 있는 거를 우리가 고정관념. 너무 보고 자랐고 보고 막 그런 얘기들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 그 계모는 무조건 나쁘고 속에 다른 다른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맞아. 순수하게 그 딸을 자기 목숨만큼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쟤를 안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음. 그럴 정도로 아끼는 그런 새엄마도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관계가 그려진 게 너무 좋았던 게 왜 우리가 그런 아까 시주가 말한 것처럼 프레임으로 뭐 여적여라고 하고 맞아. 여자의 적은 여자고 음. 전 와이프와 현 와이프는 무조건 사이가 안 사이가 안 좋고 좋- 맞아. 뭐 그런 생각의 프레임을 많이 보다가 사실 정말 이 딸이 너무 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 내가 낳은 딸이 아니더라도 키운 정으로 정말 딸처럼 여기는 엄마 계모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아, 야, 근데 그 감사해하는 말에 계모라는 게 붙는 거가 어색해. 그치, 진짜로. 그치,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엄마지 사실은 진짜 엄마인데 아니, 우리는 계모라는 숨은 뜻에 못된 엄마, 못된 그치. 새엄마라는 게 그렇지. 너무 숨어 있어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너무 구박을 사랑하는 받았더래요. 그렇지. 너무 사랑하는 계모라는 말 자체가 안 붙는 거야, 앞뒤가. 그래. 근데 어쨌든 그 키워준 엄마와 낳은 엄마가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그 관계가 다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나는 맞아. 보여줘서 너무 좋았어. 맞아. 이런 그래. 관계도 분명 있을 거고 또 그지. 친엄마가 더 나쁜 엄마도 있을 거야. 그치. 새 엄마보다.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그 류가을이 계속 그 아이를 키웠더라면 오히려 덜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를 계속 불행하게 했을 거고 자기 스스로도 불행했을 텐데 그냥 거기서 자기가 발을 뺨으로써 다른 엄마와 행복하게 그 아이는 그러니까 물론 결핍이 있지. 그 엄마가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랑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 환경을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리고 그 딸이 왜 심지어 그 결핍도 돈과 연결이 되잖아. 맞아. 엄마가 돈 때문에 내가 마음껏 쇼핑할 수 없어서 이 집에서 나갔다는 나갈까 봐. 거를 알고 지금 맞아. 엄마한테도 그걸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드라마의 전체 테마는 역시 돈이구나. 돈이다. 맞아. 확실해 진짜. 여기에서 이제 종이달 얘기는 더 할 게 없으면 우리 새로운 게스트 썬과 함께 차정숙으로 넘어가는 거 어때요? 아 그래요? 나 이거 근데 이 종이달에 되게 그 할 얘기 더 있지. 생각이 얘기해, 약간 얘기해. 뭔가 쿵했던 대사들이 막판에 되게 많이 나왔던 좋아. 것 같거든. 맞아. 난 그래서 그거를 막 얘기해줘요. 전에도 적어놨었었는데 다른 궁금해. 친구들도 있어요. 나 그 왜 감나무 그 국이랑 선영이가 이사를 이제 결국 약간 외진 동네로 이사해서 글로 가가지고 이사 끝내고 둘이 그냥 계단에 앉아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얘기하는 씬이었는데 감나무 얘기를 국이가 했어. 뭐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벼락이 쳐서 그 가지에 불이 붙었다는 거야. 근데 근데 어떻게 됐어? 금방 껐어. 아 그랬구나. 근데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하더니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왜 금방 껐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 뿌리부터 썩고 있었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약간 이게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그거를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런 대사 같았거든. 그러니까 뿌리부터 사실 골마서 썩고 있었는데 불이 이제 외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불을 금방 어떻게 수습해서 끄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뿌리가 썩고 있어서 결국 이 나무는 죽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좀 이 드라마의 그 주인공을 되게 묘사한 감나무에 빗대서 묘사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러면 이렇게 막 그러네. 쿵 했거든. 나 지금 들어도 되게 그런데? 썬 좀 조용히 좀. 썬 아직 등장 전이야. 아, 나 등장 전이야? 야 그냥 등장한 걸로 해. 안 돼. 이 완벽주의자들. 아니 차라리 안녕 난 써니야로 시작해줘. 끼어들고 싶어. 아까 나 네가 멘트해서 나는 하는 줄 알았어. 야 그냥 처음부터 인사하고 있지 그랬어 그냥.
제만 오면 이렇게. 야, 나 그냥 나갈래. 나 아니야, 가지마. 얘들아 귀 너무 찢어지겠어. 힘들어. 진정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없던 애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등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리액션을 조금만 참아주세요. 차정숙부터 합시다. 알았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나는 그래. 언급한 게 나 들어오는 스타일인 줄 알았어. 아 그랬구나. 아, 네,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네네. 그래. 일단 진정하고 감나무 아니, 얘기. 그것도 있고 그 감나무 얘기도 막 총정리 느낌이었고 마지막에 그 선영이랑 가을이가 둘이 앉아 되게 맞아. 허탈한 표정으로 어, 앉아서 맞아. 그지 나 그 너무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랬어. 나 그 맞아. 얘기하려고 그랬어. 뭐 이화는 뭘 이화- 좋아하지? 뭘 좋아했지? 어, 맞아. 우리가 그렇지. 이화를 너무 몰랐다. 뭐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대사였는데 근데 뭐가 진실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화를 사랑했던 게 진실이야. 그게 맞아, 중요한 맞아.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는 이렇게 믿어주는 친구 둘이 맞아. 이화에게 있다. 막 이런 게 난 되게 좋았어. 그거 두 개가 나한테 좋았던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 왜 이화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독백이었나?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아, 독백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와닿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화는 이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여기에 부딪히면 절로 흘러가고 여기에 부딪히면 절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영이와 가을이 덕분에 진짜 그 순간순간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때 호텔에 있을 때 약간 맞아, 맞아. 독백처럼 나오지 않았나?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의 테마가 맞아. 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정말 남는 건 우정인가? 사랑.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우정에 더 손을 들어주는 드라마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 그 요 얘기만 하고 가고 싶어. 난 종이달 뜻이 너무 그거 뭐야? 궁금했어. 그러니까 왜 종이달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초승달도 아니고 달을 얘기하는 거면 초승달도 아니고 왜 종이달이라고 할까 해서 내가 찾아봤었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원작이 일본 거고 그 일본에서 그 스틸 사진 찍는 게 막 유행할 때 그 사진관에 초승달 모양으로 된 가짜 달을 장식을 해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가족이나 연인들이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대. 그래서 그 종이달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행복했던 때, 뭐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야 이때 참 좋았지, 그런 약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달이라는 말은 그 제일 행복했던 때 내가 그 한때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그 한때 그런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민재와의 관계도 종이달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돈 자체도 그렇잖아. 그래. 계속 나는 그건 줄 소유할 알았어. 수 그렇네. 없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놓아주게 됐던 그 한때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일본 문화에 이제 있는 뜻인 거지. 종이달이라는 게. 나는 왜 계속해서 달이 비춰지잖아. 거기에서. 근데 그게 약간 종이 달이라는 제목 때문인지 돈이랑 좀 겹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그쪽을 향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건 줄 알았대. 그런 또 문화가 있어. 그치. 그렇기도 하고, 근데 나도 이거를 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알았는데,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 어쨌든 초승달을 계속 보여주잖아. 근데 그게 사실 달이라는 것 자체가 초승달이기만 한 게 아니잖아.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원래는 동그란 달인데, 이게 그림자에 의해서 작아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숨기고 있고, 변화하고, 이제 진짜 모습이 아닌데 자꾸 착각하게 되는 그걸 비유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품고 있다. 제목. 그치? 맞아. 그래서 그 종이달이 주는 의미도 궁금했어. 친구들은 뭐라고 나도 되게 생각하나. 궁금했는데 약간 지금 뭔가 뻥 뚫린 기분이다. 아니, 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왜 발자국 어, 이게 누구인지도 어, 어, 친구들이 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
나 야, 솔직히 처음에 재미를 무서워. 원해. 재미를 원해. 진심을 그래, 원해. 예능이야, 둘 다. 예능이야, 다큐야. 예능이야 다큐야. 뭐 버전 하나씩 예능이면 읽어봐. 최기현이지. 최기현이 귀여운 거죠. 너 이거 여기서 귀여서? 어, 날 버리지 마. 나의 토마토를 맞춰주려는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귀여운 게 이제 어. 최기현이다. 진지한 어. 버전이면. 진지함이면 누구였으면 좋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 나 이화가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화가 기다리는 사람인 거지. 진심이면은 내가 아니라 이화가 기다리던 사람이 왔을 누굴 거야. 기다렸을까? 진심은 누굴 기다릴 것 같아? 나는 순수한 모습이 된 민재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재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여기서 생활해 줄 수 있는 민재를 기다릴 것 같아. 과거의 나는- 민재. 나는 또 궁금해서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고 찾아봤는데 나한테 되게 설득력 있었던 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민재라는 의견에 얘기한 사람들은 이유가 그건 거야. 경찰이 조사할 때 민재만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기간에 민재는 한국에 없었다. 이런 근거를 드는 사람이 있고 오. 그치 아, 그것도 좀 하여튼- 예리하지 않아? 진짜 하여튼 대단하다. 대단해 어, 정말. 진짜 사람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나한테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화를 찾아낸 경찰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화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표정이 자유로워지고 이 좀 편안해진 게 차라리 자기는 잡히는 편이 이화한테는 이화의 여기서 이제 성품상. 그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편안함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것도 마지막에 대단하다. 잡히는 장면인 거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두 가지가 좀 와닿더라고. 그래. 그러네. 음. 그럴싸하다 진짜. 그치? 사람들 진짜. 예리해요. 정말. 근데 나는 그 행복했던 한때를 그리워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 하면 그 순수하게 아이스크림을 핥아주던 민재가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장미꽃 한 송이를 내밀어 주던 민재야. 근데 다시 오면 돌아올 수 이제 있을까? 야 다시 돌아오면 돌아가. 너도 돌아가. 다 똑같은 사람이야. 아, 그럴 것 같아 이화가. 이러는 거. 그러면서 나는- 시즌 2 아니 한 번 그렇게 돈 돌아간 갚으라고.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아니, 맞아.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화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발자국만 보여줬을 거 아니야. 이게 누군지 그렇지. 어떤 실제로 보면은 고라니 발자국일 수도 있어. 근데 고라니. 어쨌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어쨌든 걔가 내포하고자 하는 게 그 이화의 바람인 것 같이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나의 바람이 투영되면은 이화가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화가 기다리는 건 과거의 문제가 아닐까 이건 거죠. 근데 이화 입장에서는 아까 까미 말대로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 보면. 성품상. 아 여기까지 종이 다른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맞아. 이제 일단 차정숙으로 넘어가서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정숙 전문가 썬을 모시겠습니다. 썬. 환영합니다. 안녕, 난 써니야. 많이 기다렸어. 고생했어 혼잣말도 기다리느라. 했잖아. 잘했어. 자, 썬에게 오자마자 드립다 물어보자. 차정숙을 요약해 주세요. 어떤 드라마인가요? 차정숙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처음에 아닌 줄 알았으나 모든 막장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막장 중에서도 어떤 줄거리인지 살짝만 얘기해 줘. 나한테 그런 거 왜 어려운 거 시키고 그래? 나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몇 줄로 요약하시고 이런 거 완전 싫어했어. 나도 그거 공감해. 그렇죠? 그치. 우리 다시 요약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 모범생 아이, 진짜. 요약 잘하는 시주가 요약해 줄까요? 아, 그러니까 남편과 큰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전업주부. 사실은 의사 레지던트까지 마친 전업주부가 자기가 이제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가 되려고 병원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시부모님들한테로 독립하고 자기의 일을 찾아가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아유, 역시, 진행됐죠. 역시 우리 역시 요약. 진짜 몇 화까지 나왔지? 이런 식으로 조련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10회까지 아직- 나왔구나. 그치 아직 끝나지 않았지. 절반이네 절반. 아, 너무 재밌어. 근데 되게 약간 코믹스러우면서도 맞아. 휴머니즘이 약간 그런 드라마. 아니 제일 재밌어 요즘 음. 보는 것 중에. 근데 배우들도 그리고 너무 연기 살- 잘하고. 네, 살짝 정정할 게 있어요. 저 또 티잖아요. 네네. 음. 레지던트는 못 밟고 인턴까지만 하고 아 인턴 그렇지. 네. 그래서 아 맞아 아직 지금 거의 레지던트를 전문의를 좋아요.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맞아, 맞아. 수련을 더 해야 되는 맞아 상태에서 맞아. 전업주부가 된 거고. 지금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리고 간암이 아니고 급성 간염으로 아, 암이 아닙니다. 역시 아, 역시 미안해요, 차정숙 미안해요. 전문가. 한약 잘못 먹고 맞아. 아, 맞아, 간염, 맞아, 맞아. 간수치 올라가가지고 1년 야. 동안 병원에서. 이거 봐요. 역시 전문가가 와줘야 그래요. 돼. 맞아야죠. 그럼. 네. 다 같이 뭐, 봤는데도 아닐 다 수도 그런가 보다 있지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짚어주는 애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F 세 된다니까. 명에서 이제 T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 드라마가 사실 줄거리는 좀 뻔하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러니까 뭐 외도라든지 뭐 그걸 알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뻔하다고 느껴지는데 써는 어떤 부분에서 이 드라마에 꽂혔어 처음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 제가 일단 의사 나오는 드라마 좋아해요. 아, 근데 그레이 의사 나오는 건 아나토미를 먹고 아직까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의빠구나 좋아하나 의빠. 있습니다. 네네. 의빠로서. 네네. 자기 의사 되고 물론 뭐 싶다고 안 본 것도 있지만, 네 맞아요. 네. 음. 아직 꿈을 살짝 5% 정도 못 그래, 버린 뭐 상태예요. 차정숙도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갔는데 약간 엄정화가 잘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드라마 배역을? 네. 음. 그 배역이 그러니까 엄정화의 뭔가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닌데 그 캐릭터를 잘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옛날부터.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진행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치. 맞아. 맞아. 그 지루할 틈이 없이 막 빨리빨리 막 음. 뭐 화목한 가정이었다가 갑자기 아팠는데 막 죽기 직전까지 막 그치. 저승길 맞아, 입구까지 맞아. 갔다가 막 돌아와. 맞아. 막 맞아. 그러더니 갑자기 막 또 막 미친 듯이 막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더니 의사가 막 돼, 아들보다 그치?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더니 막 그렇게 되는데 암만 그렇게 됐어도 들어가서는 헛발질을 당연한 거지 그치. 사실. 암만 날고 뛰어봤자 맞아. 쉰 기간이 있으니까. 쉰 기간이 너무 그쵸. 기니까. 쉰 기간도 있고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 딱 들어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치. 그런 상황인데 더더욱이나 막 그러면서 완전 깨지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나름의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그 기센 여자들의 그런 걸 또 잘 보여주잖아요. 그 레지던트도 싸가지는 없지만 약간 거기에서 치프를 하고 있다는 거가 좀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랬는데 싸가지 없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약간 그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랑 비밀 여자친구. 아들 연애중인 여자친구 맞아요. 여자친구. 치프를 그게 약간 소- 치프 소라?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의학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되게 전문 용어를 많이 하는구나. 치프, 급성, 근데 지금 간염. 마인드는 그 이거 레지던트 지금. 중에 그 대장이죠.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요새는 진짜 걔네들이 말하듯이 굉장히 군기가 많이 이렇게 안 잡잖아요 빠졌어요? 요새. 네. 많이 빠져 있죠. 거기서 막 100시간 했었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아, 처음에. 그치.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막. 라떼는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요소를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아. 보게 됐죠. 근데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막 불륜 나오고 막 심지어 저 딸은 아니겠지 했는데 딸이고 그것도 막 그리고 숨기지도 심지어 않아. 숨기지도 근데 않아. 맞아. 서로 그거를 알아. 되게 막 끌고 가는 요소가 아니라 그냥 막 터트려.
그러니까 맞아. 야 보통 드라마였으면은 서로의 딸 있잖아. 본처 딸과 그 어. 불륜녀 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은 웬만해선 안 나오고 굉장히 길게 끌어서 나오는데 그렇지, 바로 그렇지. 알아. 바로 맞아. 알아서 둘이 막 맞아. 바로 그리고 싸워. 머리 잡고 싸우고 그리고 막. 옛날 드라마였으면 그 첫째 딸이 엄청 상처 받았어야 돼. 맞아 근데 맞아. 걔는 더 독해 막. 그렇지.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막 이러면서. 팔 맞아. 부러뜨려 막 해. 진짜 딜 하잖아 아빠랑 미대 딜하고 막. 너는 그렇지, 나는 그렇지. 불륜 아빠 가졌지만 너는 불륜 엄마 아빠 가진 거라고 막 이러고. 맞아. 야, 그거 되게 뼈 때리지 않냐 진짜. 맞아. 어. 그리고 맞아. 막 엄마한테 하는 말 들었지. 명세민한테 막. 나는 이제 미련 없는데 엄마는 아직도 미련 있냐면서. 맞아 맞아. 난 아빠에 대한 미련 없다고. 완전.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MG 드라마네. 그러니까 그러네. 요즘 애들 약간 요즘 애들이 작가가 MG가 많은가? 전개가 빨라. 아니 전개 빠른 거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뻔한 스토리다 보니까 전개까지 느려버리면 되게 지루해질 것 같은데 확확 나가니까